안녕하세요. 요네입니다. 솔라리스 10 이제 챕터 6장 들어가는데요. 이제 파트 2에서도 이제 두 번째 부분이죠. 프로세스와 예약 관리 작업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제 프로세스 관리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제 프로세스가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프로세스 개념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프로세스는 뭐 간단히 얘기해서 이 프로그램이 실행된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의 그 하드 디스크에 이제 파일 시스템에 이제 저장이 되어 있는 파일의 형태죠. 그냥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ls라고 한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usr이라는 디렉토리 밑에 뭐 예를 들어 bin이라는 디렉토리 밑에 ls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있죠. 여기서 이건 이제 하나의 그 실행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자, 얘를 예를 들어서 ls라고 하고 엔터를 치는 순간 이제 요게 이제 메모리로 올라가겠죠. 메모리로 올라가서 실행을 대기하다가 이제 CPU를 할당받아서 실행을 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때 실행된 그 상태 CPU에서 이제 돌고 있는 그때의 그 상태를 저희가 프로세스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다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프로세스에는 크게 그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서버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하고 하나는 이제 클라이언트 프로세스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서버 프로세스를 다른 말로는 이제 데몬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텔넷으로 접속을 한다 그러면은 usr sb 밑에 인점 텔넷 d라고 하는 요 데몬이 있죠. 이 d로 이제 끝나는 것들이 대개가 이제 데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인점 텔넷 d라고 하는 게 이제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텔넷이라고 하는 명령을 통해서 텔넷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IP나 호스트 이름이 되겠죠. 치고 들어가면은 이제 이쪽으로 예를 들어서 접속을 하게 되면 이 인점 텔넷 d라고 하는 이 프로세스가 하나 더 뜨면서 여기서 이제 세션이라고 하는 거 하나 열어주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 이제 얘는 이제 계속 메모리에서 유지를 하고 있다가 이런 클라이언트의 요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A라고 하는 시스템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됐고요. 또 B라고 하는 시스템도 텔넷을 통해서 이쪽 데몬으로 요청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는 그런 형태로 서비스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말 그대로 서버 클라이언트 CS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서버 프로세스가 요청을 받고 클라이언트 프로세스가 거기에 대해서 요청을 하고 서버 프로세스가 응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프로세스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이제 상태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프로세스의 상태. 그래서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는 프로그램이 실행된 상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이 프로세스의 상태가 어쩐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쓰는 명령어가 ps라는 명령어가 있고요. ps-ef 뭐 이런 명령어도 있고 혹은 뭐 prstat-이라고 하는 명령어도 있습니다. prstat. 네. 그래서 이 prstat은 이제 솔라리스 8 이상부터 당연히 이제 솔라리스 10은 당연히 되겠죠. 그래서 사용할 수 있고요. 이 ps라고 하는 명령어로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쓰는 명령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s-e라고 하는 거는 every의 약자고요. 모든 프로세스를 의미하고 f는 풀 리스팅으로 보여달라. 많은 정보를 보여달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하드디스크 안에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 이 프로그램을 이제 실행을 시키겠죠. 실행을 시키면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띄우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 띄우면 당연히 이제 이 메모리 안으로, 이게 이제 메모리죠. 자, 이 메모리 안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 CPU가 배당되면 언제든지 실행할 수 있는 상태다라고 되어 있죠. ready라고 하는 상태가 됩니다. ready.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ready 상태가 되고요. 뭐 이런 상황은 이제 뭐 나노세컨으로 해서 순식간에 이제 이루어지는 형태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태의 전이가 순식간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ls라는 커맨드를 쳤습니다. 여기서 그러면은 이제 CPU로 올라가서 ready 상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얘가 이제 이렇게 CPU를 할당을 이제 받으면 그러면 이제 런 상태 혹은 런어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CPU가 배당이 돼서 프로세스에서 실행 중인 상태, 프로세스가 실행 중인 상태, 이거를 우리가 런 상태다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런 상태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프로세스가 이제 IO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그 스탑 되는 상태가 됩니다. 여기서 스탑이 되는 상태가 될 수 있는데 프로세스가 이제 이렇게 중단되는 상태가 벌어질 수 있죠. 자, 그러한 상태를 저희가 이제 블록 상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블록 상태다. 그러다가 다시 또 이제 다른 프로세스에 의해서 또 다른 프로세스, 대기 중인 프로세스가 다시 또 런 상태가 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블록된 프로세스나 아니면은 상황이 종료된 프로세스들은 정상적으로 이제 실행이 끝나서 종료를 요청한 상태, 이것이 이제 좀비 상태입니다. 좀비 상태. 자, 그래서 좀비 상태의 내용이 좀비 상태에 들어가고요. 그 좀비 상태의 좀비 리스트라고 하는 곳에 여기서 실행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그런 프로세스 리스트를 좀비 리스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좀비 리스트라고 하는 이 리스트에 있는 이러한 프로세스들은 정상적인 프로세스입니다. 여기서 정상적인 프로세스고 정상적으로 exit이라고 하는 작업이 딱 끝나면 exit 스테이터스 코드에 의해서 뭐 숫자가 0이죠. exit 스테이터스 코드 0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메모리에서 제거가 되면 그러면 이제 프로세스 요 좀비 리스트에서 이 부분을 지우겠죠. 이렇게 좀비 리스트에서 이 부분이 지워집니다.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수행이 완료가 되고 끝났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프로세스가 이렇게 있죠. 이런 식으로 KSH 콘쉘 우리 앞에서 한번 봤었죠. 자, LS가 수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포크라고 하는 시스템 콜에 의해서 이 프로세스가 이렇게 하나 자식 프로세스가 하나 이렇게 수행이 된다라고 했었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EXEC라고 하는 시스템 콜에 의해서 뭐 LS가 이렇게 실행이 되고, 자, 이게 끝나는 과정이 바로 이게 exit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exit 스테이터스에서 이게 이제 0번을 할당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제 요청한 상태가 바로 이 좀비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정상적으로 요청 상태가 좀비 상태고, 그 좀비 리스트에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는 얘는 wake 하고 있는 것, 여기는 이제 그 wait 하고 있는 거죠. wait 하고 있다가, 요 부모 프로세스가 자식 프로세스를 정상적으로 이렇게 좀비 리스트에서 지워주면, 그러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여기서.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 자식 프로세스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종료가 되기 전에 만약에 부모 프로세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먼저 종료가 돼 버렸어요. 그러면은 이 좀비 리스트를 지워주기 전에 미리 이 부모 프로세스가 먼저 이렇게 종료가 된 거죠. 여기서 한마디로 이게 죽은 거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 좀비 리스트를 지울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프로세스는 그냥 좀비 프로세스가 된다는 얘기죠. 실제로는 메모리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메모리에서 다 할당이 끝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작업은 다 끝나고 뭐만 해주면 되냐면 마지막에 이 부모 프로세스에서 이 좀비 리스트에서 이 지워주는 작업, 이 한 작업만 하면 되는데 그 작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좀비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프로세스를 죽일래야 죽일 수가 없죠. 왜냐면은 이미 다 내용이, 그러니까 프로세스에서 메모리에서 다 언맵된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뭐 지울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디펑트라든지 혹은 이제 좀비라고 하는 형태로 이제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들 시스템에서. 이거에 대한 해결책은 리부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해주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PS라고 하는 커맨드로 확인하시거나 PR 스탯으로 확인해 보셨을 때 이러한 상태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 프로세스의 상태 확인하고 하는 건데 요건 이제 PS 명령어로 봤을 때입니다. 그래서 PS-EF나 F로 봤을 때 CPU에서 실행 중인 상태다라고 해서 이제 오퍼레이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R이나 S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S 부분이 바로 이제 ready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로세스가 사용되기 위해서 대기하는 상태. S sleep 혹은 ready라고 보시면 됩니다. ready 상태. 여기서 요 ready에 해당하는 거죠. S sleep 상태 혹은 ready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run 혹은 runable 해서 프로세스가 run 큐에서 대기 중인 상태다라고 되어 있는데 runable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run 큐에 있는 건 어차피 CPU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CPU 들어간 상태에서 여기에서 이제 몇 나노세컨 안에 이게 실행이 될 거냐 말 거냐, CPU를 할당받냐 마냐, 그런 그 찰나의 순간에서 이제 할당받는 거기 때문에 run 혹은 runnable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run queue라고 하는 거에서 CPU에서 이제 왔다 갔다 대기하는 어떤 그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CPU가 바로 실행을 할 프로세스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R이라고 하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로세스가 정지된 상태, 이 스탑이죠, 스탑. 프로세스가 이 정지된 상태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여기서는 프로세스가 종료된 상태는 아니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그래서 위에서 보시게 되면 이 블락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행하다가 IO 등에 의해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중단. 스탑, 말 그대로 스탑이죠. 이 스탑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이러다가 이제 예를 들어 종료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제 좀비 상태다라고 되어 있는 거. 여기서 이 좀비 상태라고 하는 거는 아주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프로세스가 종료되었는데 부모쉘이 더 먼저 종료된 상태. 이거 설명 제가 드렸죠. 근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좀비 상태라고 하는 거는 아주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행이 끝나서 종료를 요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좀비 리스트에서 마지막에 이제 부모쉘에서 이 좀비 리스트에서 이 내용만 지워주시면 아주 정상적으로 끝난다. 그래서 exit status 코드만 리턴을 잘 해주고 그리고 끝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좀비 상태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의 상태를 이렇게 이제 ps-ef의 결과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러한 프로세스를 여러분들이 이제 관리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때 이제 필요한 몇 가지 용어들이랑 그 다음에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자, 우선 이제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명령어라고 해가지고 이제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라고 하는 용어하고 포그라운드 프로세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는 말 그대로 이제 여러 개 멀티 유저 환경에서, 멀티 프로세스 환경에서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전부 다 이제 뒤에서 동작하는 어떤 데몬과 같은 형태로 뒤에서 동작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냥 실행하시게 되면 우리 그 윈도우즈 화면에서 맨 앞에 있는 윈도우 창이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거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뒤로 보내려면 프로세스 이름 뒤에다가 앰퍼샌드라고 하는 요 앰퍼샌드라고 하는 기호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앰퍼샌드 기호를 붙여주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FTP 뭐 예를 들어서 뭐 앰퍼샌드 이렇게 하고 엔터 하시게 되면 뒤로 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비지한 다음에 퍼센트 숫자가 나오는데 요 퍼센트 숫자라고 하는 것은 요 뒤에 나오는 요 잡스 명령어랑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은 실행이 되면서 고유한 넘버를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PID라고 불러요. 프로세스 ID다라고 하는 거죠. 프로세스의 ID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 프로세스 ID가 아니라 job ID. 내가 관리자 혹은 사용자가 처음 수행시킨 몇 번째 명령어냐라고 해서 이 PS 명령어 대신에 jobs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그 실행시킨 첫 번째 명령어, 이제 상대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이걸 %1, 두 번째 명령어 %2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숫자는 여러분들이 그 jobs라고 그냥 쳐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jobs라고. 그래서 그때 이제 가지고 bg라는 커맨드로 뒤에다가 % 숫자 뭐 1, 2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foreground는 이제 foreground로 이제 들어가 있는 거를 갖다가 앞으로 다시 불러올 때, 자, 그때 이제 fg % 숫자 뭐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ps 명령어는 현재 프로세스가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하고 상태를 확인하는 그런 명령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kill이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는데 이 kill이라고 하는 명령어는 이제 kill, 뭐 영어 사전적인 의미는 이제 뭐 종료시켜라, 죽여라 이런 의미인데요. 원래 이제 kill의 그 좀 더 그 자세한 어떤 그런 내용은 send signal입니다. 그래서 이 시그널을 보내주는 그런 명령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한 시그널의 종류는 kill-l이라고 하는 옵션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원래 이 디폴트 시그널이 terminate, 즉 종료 시그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키를 그냥 바로 kill 뭐 PID 하시게 되면은 이 프로세스를 종료하는 그런 명령어로 일반적으로 썼기 때문에 키를 프로세스 종료 명령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원래 원칙적으로는 send signal, 즉 시그널을 보내는 명령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시그널의 종류는 kill-l로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가장 또 이제 자주 쓰는 kill 명령어의 시그널들이 나오는데요. 이 시그널은 신호죠, 신호. 프로세스에 어떤 신호를 주느냐에 따라서 그 프로세스가 어떤 역할을 할지를 갖다 결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요 kill 명령어의 기본 디폴트 시그널은 term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주면 15번 시그널이 날아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이제 이름과 이제 번호가 시그널 번호가 같이 매칭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HUP라고 하는 거는 이거 행업의 약자입니다. 행업의 약자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프로세스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데몬 프로세스인 경우에는 이제 컴프 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syslogo d라고 하면 뭐 etc 밑에 sys 뭐 log syslogo d.conf 뭐 syslogo.conf 이런 컴프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컴프 파일이 예를 들어서 변경이 됐다 라고 할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요 1번 시그널을 줘서 예를 들어서 뭐 kill 마이너스 1번 혹은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HUP라고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syslogo 뒤에 PID를 주시면 되겠죠. 이건 이제 PS로 찾으셔가지고요. 그렇게 하시게 되면은 요 바뀐 내용이 변경이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interrupt입니다. 그래서 프로세스의 중간에 이제 종료시켜주는 컨트롤 C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컨트롤 C의 역할을 해주는 게 interrupt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스에다가 코어 덤프 시그널을 보내는 거는 이제 큐트 시그널. 이거는 이제 꺽쇠 역슬래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간혹 가다가 이제 그 뭐 자바나 뭐 이런 C 언어 개발자분들이 프로세스에 그 코어를 떠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보시겠지만은 G코어라고 하는 이런 명령어가 있습니다. G코어. 그 다음에 G코어 뒤에다가 이제 PID를 이렇게 주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개발자들이 이제 코어 파일이 필요할 경우에 코어를 떠달라고 할 때 그때 이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kill이라고 하는 시그널은 요거는 이제 강제 종료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제 킬한 다음에 PID 했는데도 이제 프로세스가 안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강제로 프로세스를 종료하는 시그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kill 마이너스 대문자 kill 그 다음 PID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SMF를 통한 프로세스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SMF는 나중에 이제 9장에서 좀 자세하게 다룰 건데요. SMF는 이제 많이 보셨죠? 앞에서도 많이 보셨고요. 그래서 서비스 매니지먼트 퍼실리티의 약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솔라리스 10의 프로세스 관리 방식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예전처럼 그 프로세스를 run control 스크립트에 의해서 띄우는 게 아니고요. etc 밑에 init.d 밑에 이제 run control 스크립트들이 있었는데 run control 스크립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프로세스를 run 레벨에 따라서 이제 프로세스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고 또 이제 그거랑 상관없이도 이제 프로세스 프로그램을 run control 스크립트를 가지고 이제 프로세스를 올렸다 내렸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그 방식이 좀 바뀌어가지고 이제 XML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서비스를 위임해주고 서비스를 관리해주는 그런 데몬들이 따로 생기면서 SMF에 그런 서비스들이 생기면서 프로세스가 좀 더 효율적으로 바뀌었다. 즉 서비스 방식으로 다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우리가 한 번씩은 봤지만 프로세스를 그 확인하는 명령어가 SVCS-A라고 하는 명령어. A는 뭐 all이겠죠 당연히. 서비스즈의 약자입니다. 여기서 그리고 그 서비스가 확인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디저블 돼 있다 그러면은 이제 svc adm enable 그 다음에 서비스명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그 서비스가 이렇게 올라오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서비스가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디세이블 시켜가지고 디세이블 비활성화 상태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뭐 HUP 행업 시그널 같은 거를 주는 경우죠. 그래서 프로세스의 뭐 컴프 파일이라든지 이런 게 바뀌었다 라고 할 경우는 서비스를 내렸다 올려야 되니까 그 과정을 뭐 예를 들어서 리스타트라고 하는 형태로 이제 그래서 리스타트 서비스명 해주시게 되면 이게 다시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러한 작업들을 프로세스를 SMF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조금 더 자세한 방법은 저희가 그 구장에서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게 어떻게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부분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실습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